자, 9번 볼게요.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주체, 객체, 상대, 높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선지 볼게요. 기억은 종결어미 어라를 사용하여 청자인 범서를 낮추고 있다. 맞는지 먼저 기억을 분석해보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범서야 할아버지께 과일 좀 갖다 드려라. 기억에서 높임의 대상이 누구지? 맞아. 할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할아버지께 라고 붙은 조사를 보면 그리고 이 문장을 읽어보면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는 이 방법은 주체, 객체, 상대, 높임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아? 그렇지. 할아버지께. 지금 이 부분의 문장 성분이 뭐지? 부사어입니다. 따라서 객체 높임에 해당한다. 그러면 지금 할아버지 객체 높임 드러내는 표현 조사께, 부사격 조사께 또 뭐가 있을까? 뭘 통해서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 과일 좀 갖다 드려라 라는 걸 통해서 드려라 특수 어휘를 통해서 객체 높임을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1번 선지는 사실 이 높임법과 상관이 없고요. 어라, 종결어미, 문장을 끝맺는 어미를 종결어미라 하지 어라를 사용하여 청자인 범서를 낮추고 있는가? 자, 드려라인데요. 어라? 드려라를 우리 한번 풀어서 써보자. 어간, 드리다에다 어라 이 두 개가 결합하여 드려라가 된 것이죠. 따라서 종결어미 어라 사용한 거 맞고요. 어머니가 청자인 범서를 높이진 않지? 그래서 낮추고 있다. 맞습니다. 다음 2번. 기억은 격조사 깨를 사용하여 맞죠? 할아버지 깨.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얘들아 주체야 이거? 아니지. 객체지 부사어이기 때문에 객체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할머니는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높임의 대상이 누군 것 같아? 이 문장에서 맞아. 일단 할머니를 높이고 있고요.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했잖아? 맞아. 또 아버지도 높임의 대상입니다. 이 문장에서. 자, 그러면 한번 3번 선지 볼게요. 니은은 종결어미 씁니다를 사용하여 청자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할머니는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즉 아버지는 대화 상대인 청자이다. 그치? 청자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씁니다. 우리 6가지의 문장 종결 표현 중에 어디에 해당하지? 무슨 채? 맞아. 하십시오 채. 상대를 아주 높이는 예의 바른 종결 표현이었죠. 이렇게 종결 표현을 통해서 상대를 높이는 높임 표현이 어떤 높임법이었어? 맞아. 상대 높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종결어미 씁니다. 하십시오 채를 사용하여 청자인 아버지 높이고 있는 거 맞죠? 다음 4번. 니은은 특수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여 문장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할머니가 객체가 맞을까? 이거 한번 보자. 아버지, 할머니는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는이면은 주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근데 잘 생각해봐.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누구를? 그렇지. 할머니를. 자, 이때 할머니를의 문장 성분이 뭐야? 맞아. 목적어입니다. 따라서 객체인 할머니를 높여주는 객체 높임. 됐지? 실질적으로 어떤 문장 성분인지를 봐야 돼. 자, 할머니를 모시다 라는 특수어휘 사용하여서 객체인 할머니 높이고 있는 거 맞죠? 자, 다음 5번 선지. 디귿은 선어말 어미 의시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생각, 걱정. 자,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디귿. 동생이 언니에게 언니, 어머니가 우리에 대한 걱정이 많으셔. 높임의 대상이 무엇일까? 여기 보면 어머니인 것 같지만
어머니가 우리에 대한 걱정이 많으셔. 즉 어머니의 걱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머니의 걱정.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선어말 어미 의시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생각인 걱정을 높여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그지? 선생님이 말했었어. 높임의 대상인 즉 이 주체와 관련된 주체의 언어 있죠. 어떤 생각, 말을 높이는 거 이걸 간접 높임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의시를 사용하는 게 맞는가? 어디 쓰고 있지? 걱정이 어머니께서 걱정이 많으셔. 이걸 한번 많으셔를 분석해 보면 많다 의시 플러스 이렇게 결합이 된 거거든. 그래서 요 의시 선어말 어미 시 의시 똑같은 거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죠. 그래서 어머니라는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는 간접 높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요거는 굉장히 헷갈리죠? 별표 치세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11번 보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보기 내용은 사실 다 설명 다 아는 내용이야. 그래서 보지 않을 거고요. 문제 보면 보기 2를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자, 이 대화를 보고 우리가 선지 판단을 해볼게요. A. 아버지 집에 언제 도착하시나요? 아들과 아버지가 통화를 하고 있네요. 자, 1번과 관련하여 A 부분. A는 1번 선지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같다. 자, 그러면 각각의 높임 대상이 누구인지를 살펴봐야겠지? 상대 높임. 얘들아, 상대 높임은 누구를 높이는 거야? 나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상대, 즉 청자. 나와 대화하고 있는 상대, 이 청자를 높이는 것이 상대 높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들이 누구와 대화하고 있지? 맞아, 아버지야. 즉 상대 높임의 대상은 누구야? 지금 아버지. 그 다음 그러면 주체 높임의 대상은 누구일지 봅시다. 아버지 집에 언제 도착하시나요? 선어말 어미 시를 썼는데요. 도착하시다의 주어, 주체가 누굴까 얘들아? 그렇지. 아버지께서 언제 도착하시다. 집에 도착하시다 라고 쓰겠지? 따라서 주체 높임의 대상이 누구다? 아버지. 아버지는 또한 주체 높임의 대상, 즉 상대 높임 대상, 주체 높임 대상이 같다는 것이죠. 됐지? 자, 그 다음 아버지가 무슨 일 있니? 라고 하니까 B 부분 2번 선지 할머니께서 아버지께 전화해 보라고 하셨어요. 자, 이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이 몇 명 나오니? 2명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 할머니, 또 아버지. 자, 그러면은 할머니와 아버지 각각 어떤 높임 표현에 해당하는지 볼게요. 자, 2번 선지 B는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 대상이 다르다. 지금 얘들아 상대 높임의 대상은 누구로 고정이 되어 있어? 지금 아들과 누가 계속 통화 중이야? 맞아, 아버지. 대화 상대인 아버지가 상대 높임입니다. 상대 높임의 대상입니다. 자, 그럼 객체 높임의 대상이 누군지 봐야겠지. 자, 할머니께서 아버지께 전화해 보라고 하셨어요. 이 문장에서 할머니는 문장 성분이 무엇인 것 같아? 맞아, 주어죠, 주어. 즉 어떤 높임? 주체 높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라는 조사 썼고요. 전화해보라고 하셨어요. 선어말 어미 시를 또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는 상대 높임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께 전화해보라 얘들아. 문장 성분이 뭐야? 맞아,
부사어에 해당하죠, 지금. 따라서 객체 높임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B는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다르다? 아니요. 둘 다 아버지로 같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같다. 자, 일단 상대 높임은 계속해서 아버지 고정입니다. 그러면 C 볼게요. 아버지께 드릴 말씀도 있어서요. 자, 높임의 대상 누구? 아버지. 이 아버지의 문장 성분이 지금 뭘까?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다. 문장 성분? 부사어. 따라서 어떤 높임? 객체 높임의 대상입니다. 자,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같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다음 4번 선지 보겠습니다. 그래, 거의 다 왔으니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그런데 할머니 아직 안 주무시니? 아직 안 주무셔요 라고 말을 하죠. 얘들아, 누가 안 주무신다고? 맞아,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는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사실 문장 성분이 무엇이겠어? 맞아, 주어겠죠. 할머니께서 안 주무신다. 즉, 주체 높임의 대상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서 D.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다르다. 그렇죠. 주체 높임은 할머니, 상대 높임은 지금 대화 상대인 아버지. 둘은 다릅니다.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 방금 어머니께서 할머니 모시고 나갔어요. 자, 높임의 대상이 몇 명 나와? 2명. 어머니께서 어머니와 할머니 2명의 높임 대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머니는 문장 성분이 뭐니 얘들아? 어머니께서 나가셨어요. 즉, 문장의 주체 높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조사 나가셨어요. 선어말 어미 시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 얘들아, 할머니. 그냥 할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조사 무엇이 생략되어 있어? 할머니 모시고 할머니를 모시고, 즉 문장 성분이 뭐야? 목적어. 따라서 얘는 객체 높임 대상이다.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할머니를 모시고라는 특수어휘도 썼습니다. 5번 선지 볼게요. 이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대상이 모두 다르다. 일단 주체 높임의 대상이 누구였지? 어머니. 됐죠? 객체 높임의 대상은 누구? 할머니. 상대 높임은 누구야? 지금 대화하고 있는 상대 청자 누구야? 아버지. 모두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보기에 탐구 과정에 따라 가에서 다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문장에서 주체를 높이는 표현이 쓰이고 있는가? 아니요? 그러면 가는 주체 높임이 아니어야 한다. 즉, 가는 무엇이어야 한다는 거야? 상대 높임이거나 객체 높임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예 했으니까 이제 여기 있는 아래 것들은 주체 높임 표현이 있어야 돼. 다음, 문장에서 주체를 높이기 위한 특수어휘가 쓰이고 있는가? 아니요. 즉, 나는요, 주체 높임은 맞는데 주체 높임의 특수어휘는 쓰이지 않은 경우고요. 다 같은 경우는 주체 높임이면서 주체 높임의 특수어휘도 쓰인 케이스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가부터 분석해 볼게요. 1번 선지 봅시다. 가는 상대 높임 혹은 객체 높임이어야 돼. 주체 높임 표현이 없어야 합니다. 주체 높임 표현이 아예 없어야 돼. 형은 고모를 뵙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 높임 대상이 누굴까? 이 문장에서. 맞아. 고모가 높임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고모는 문장 성분이 무엇인 것 같아? 형은 고모를 배웠다. 그렇지.
목적어이기 때문에 어떤 높임? 객체 높임이다. 그러면 객체 높임임을 드러내주는 어떤 표현, 실현 방법 뭐가 있어? 어떻게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지? 맞아. 특수어휘 뵙다를 썼습니다. 객체 높임에 특수어휘로 뵙다가 있어 얘들아. 그러면 특수어휘 안 쓰면 어떻게 쓰는데? 보다. 형은 고모를 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얘는 높임의 의미가 전혀 없죠. 그래서 뵙다 라는 높임의 의미를 가진 특수어휘를 썼습니다. 객체 높임 특수어휘.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는 객체 높임이기 때문에 가 조건에 맞습니다. 가 조건에 맞아. 주체 높임 표현 전혀 없죠. 자,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자, 다음 2번 볼게요. 자, 2번 역시 주체 높임 표현이 아예 없어야 돼. 그는 산책을 하기 위해서 공원에 갔습니다. 여기는 높임의 대상이 뭘까? 없는 것 같은데. 그지? 근데 문장의 종결 표현 한번 볼래? 뭐야? 맞아. 씁니다. 지금 뭔가 이 문장을 읽는 사람들을 높이는 듯한 어떤 표현 하십시오. 즉 상대 높임이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주체 높임 표현이 전혀 없어서 2번도 정답이 될 수 없다.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아버지, 옷을 따뜻하게 갖춰 입으셔야 해요. 자, 여기서 높임의 대상이 누굴까, 얘들아? 맞아, 아버지. 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입니다. 아버지의 문장 성분이 뭘까라고 생각하기에는 뭐지? 아무 조사도 없고 뭐지? 싶지. 지금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는 나가 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치? 즉 아버지가 청자인 상황입니다. 청자인 아버지를 높인다? 얘들아, 청자를 높이는 높임 표현법은 뭐였지? 맞아. 상대 높임. 따라서 우리는 종결 표현을 봐야겠어. 종결 표현 무엇으로 실현되어 있어? 따뜻하게 갖춰 입으셔야 해요. 이거 무슨 체야? 그렇지. 해요체. 높임을 드러내는 해요체. 이건 상대 높임. 그런데 여기에 그럼 주체 높임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근데 여기 보면 입으셔야 해요 라고 되어 있어. 입으셔야 해요. 이걸 풀어서 써보자. 입, 시, 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형태에서 분석할 수 있겠지? 지금 시가 들어가 있어. 이 시, 시 다 어떤 높임 표현의 그 높임법 실현 방법이지? 그렇지. 주체 높임의 높임 실현 방법이었거든. 아니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야? 옷을 따뜻하게 갖춰 입는 게 누굴까? 그렇지. 아버지. 아버지가 옷을 따뜻하게 갖춰 입으셔야 한다. 아버지께서 옷을 따뜻하게 갖춰 입으셔야 한다. 따라서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아버지에게 말을 건네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대화 상대, 즉 상대 높임이자 주체 높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어? 자, 그러면 나는 주체 높임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지? 뭐가 있어? 여기 주체 높임에 선, 말, 미, 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어휘 들어가 있어? 아니요. 특수어휘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 조건을 충족한다. 3번도 정답이 아니다. 자, 다음 4번 선지 볼게요. 동생은 그때 선생님께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이 문장에서 높임 대상이 누구지? 맞아.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께
문장 성분이 뭘까? 맞아. 부사어. 그렇기 때문에 객체 높임입니다. 또 다른 높임 표현이 있어? 아마도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가 지금 이 화자보다 높은 사람인가 봐. 요라는 해유체를 쓰고 있어. 즉, 종결 표현으로 높임을 드러내는 상대 높임도 드러나 있어. 근데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주체 높이는 표현이 있어야 한단 말이지. 주체를 높이는 표현이 있니? 없어. 주어는 동생이기 때문에 높임의 대상이 아닌 거야. 자, 그리고 특수 어휘는 없는 거 맞지만 주체 높이는 표현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까지 보겠습니다. 5번은요. 할머니께서는 어느 방에 주무시니? 높임의 대상이 누구지? 맞아. 할머니. 자, 이 할머니의 문장 성분이 뭘까? 할머니께서는 어느 방에 주무시니? 할머니께서 주어, 즉 주체 높임의 대상입니다. 다음, 또 주체 높임임을 알 수 있는 게 격조사, 주격조사 말고 또 뭐가 있어? 맞아. 주무시다. 자다라고 안 했죠? 높임의 특수 어휘를 썼습니다. 따라서 다는 주체를 높이는 표현에 특수 어휘까지 있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했다. 자, 여기까지 높임 표현 설명은 끝.